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오늘 시장의 하락이 좀 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강한 하락이 있었고 이것이 조정으로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일정 부분의 조정 이후에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10월 달이나 6월 달, 2월 달의 급락처럼 어떤 큰 하락이 나올지에 대한 어떤 초입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좀 얼마 전부터 아마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분산이 좀 과하다라고 하든지 혹은 코스닥, 코스피의 매수세 우위를 설명하면서 코스닥의 매도세가 훨씬 좀 강하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어떤 분명히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것,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누차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어, 지금 오늘의 어떤 시장의 모습이 가장 조금 좀 중요해 보이는 이런 모습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를 조금 쪼개서 한번 봐볼게요. 쪼개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마 회원분들의 대다수는 다 아실 내용이긴 합니다. 어떤 이 분산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과정들, 이것을 이것을 과거에도 뭐 그랬긴 했었죠. 과거도 좀 확인해 보면 여기 요때 역시도 시장에서의 좀 여러 분산 이후에 이 급락이 나왔던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로 좀 있긴 한데요. 아마 분산의 내용은 뭐 다들 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산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어, 일단 그 느낌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 얼마 전 방송에서도 보면 매수세와 매도세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을 설명을 했잖아요. 일정 기간 안에 일정 기간 안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했다거나 전일보다 하락했다거나 그리고 거래량도 전일보다로 좀 전일을 비교하는데요.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왜냐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불확실하다라는 것보다 나는 확신에 가까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그때 방향이 이겠죠.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한 3일 정도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때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느낌은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나는 확신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확신이 지수 하락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보면은 확실히 코스닥에서의 오늘 코스닥은 3%가 넘게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코스닥을 보면 여기 요 날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하락한 날이거든요. 그게 한 8일 정도 돼요. 8일 정도. 근데 한 4일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기간 동안에 한 4일 정도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증가한 날이거든요. 그러면 두 배가 많은 양이죠. 어, 두 배가 많은 양. 그러니까 그래도 대체로 시장에서는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으로써 뭐라고 하나요? 매도 우위가 좀 보인다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지수로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한 하나, 둘, 셋, 한 여섯 번 정도 지수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한 날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오늘로 따지면 어제까지만 해도 6대 6이었거든요. 거래량이 늘면서 지수가 빠지는. 그러니까 거의 힘이 팽팽했었는데 오늘로서는 6대 7로 확실히 매도세가 우위인 걸로 일단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걸로 계속 팽팽하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6회 정도, 흔히 시장에서 한 4회에서 6회 정도 짧은 구간 안에 이렇게 매도세가 많은 날, 매도세가 우위인 날이 이렇게 4회에서 6회 정도가 출현하면 그것을 이제 분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과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도 합니다. 과도 거래라는 것이 사실 방향성을 잡기가 좀 어려울 때, 애매할 때 좀 쓰기는 합니다. 다만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 모습들이 주간 차트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주간 차트에서도 보면은 주간 차트에서도 이렇게 빨간 날이 거래량이 전주보다 거래량이 증가한 날을 저는 이렇게 빨간 날을 표시를 해 놓는데요. 요때랑 지수랑을 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이번 연도에 이렇게 보면 한번 다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 이게 뭐냐면 한 주가 이제 9번 주, 그러니까 9주 동안 9주 정도가 시장이 상승하면서 지수도 같이 상승,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지수도 상승한 날이고, 주간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16주 정도가 거래량도 상승하면서 지수가 하락한 날,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연도 내내로 본다면 16번 그리고 9번, 확실히 매도 우위가 길게 봤을 때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뭉쳐있는 분산들은 요 주간 차트상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뭉쳐있는 이 분산들도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볼 때는 일간 차트로 보는 게 일단 가장 정확하고요. 그럼에도 한 번씩 주간 차트와 좀 확인해 가면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분산이 한 6회 정도 이상 나오게 되면 그 전에부터 시장이 약세로 전환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4회에서 한 6회 정도 사이, 이 정도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은 한 달 이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 이게 기간이 짧을수록 좋고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매도세가 강해지면 당연히 시장은 조정을 받기에는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최근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라는 어떤 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추세선을 한번 해볼게요. 추세선을 아주 대략적으로 뭐 유치하게라도 이렇게 좀 대충 그어 볼게요. 여기 너무 타이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본다면 우리 시장은 일단 이렇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빠지는데 여기에서 멈출 줄 알고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사실 마지막으로 강한 하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상단 추세선이고 하단 추세선이면 요 안에서 머물던 게 새로운 추세선을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하단 추세선이었던 과거의 하단 추세선을 극복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그것을 여기 돌파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분산이 맞고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와 수평되게 한번 이렇게 그어보는 건데요. 이 언저리까지라고 본다면 만약에 이것이 진짜로 그런 하락 추세가 계속 간다면 신저가로 갈 수 있겠죠. 우리 신저가가 1985인데 거기까지 깰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것이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었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갔던 것이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가는 어떤 신호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저점을 깨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사실 조정인지 하락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세장에서 만약에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의 어떤 조정은 종목들을 좀 버텨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세 하락장에서는 버틴다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던 것이 최근에 우리 지수를 볼게요. 우리 지수 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만큼 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이걸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다가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것이 조정인지 하락인지를 중요하지 않다. 그냥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락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은 있어야겠죠. 내가 여기를 깬다면 난 무조건 매도할 거야 라든지 혹은 어떤 추세선을 이렇게 그고 그죠? 이 추세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추세선을 그고 현재 만약에 이렇게 왔으면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매도할 거야. 혹은 안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왔을 때 매도할 거야. 뭐 이런 무언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락장은 이렇게 무조건 반등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오다가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흘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버리면 다음에 올라오면 팔아야지라고 하지만 요때 또 순간에 더 상승하면 어떡하지라는 무엇 때문에 분명히 팔아야 되는 구간에서도 다시 흘러내릴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에 오면 여기를 깨면 팔아야지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속임수를 주고 바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계속 시장이 흘러내리고 종목도 같이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버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특히 지수가 이렇게 역배열인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아주 적게 가져가든지 일단은 손절을 하고 나중에 사더라도 일단 손실을 인정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0월장에서도 뭐 다 느꼈잖아요. 이때도 사실 이 언저리를 깨면 팔아야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갭으로 빠지는 바람에 아무도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살짝 조금 며칠 올려주고 또 바로 빼버리는. 그래서 요 당시 때 다 고생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꽤 오랜 시간 횡보를 줬고 뭐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건 아니겠죠. 한 달 반 정도가 안 되는 기간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그 과정 안에서 분산이 쌓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옆으로 횡보하는데 여기서 상승에 대한 어떠한 힘들이 더 많았다면 위로 가기가 좀 적당했을 텐데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도세 우위가 좀 많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훨씬 많았고 코스피도 오늘로서는 매도 우위가 많아졌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뭐 기술적인 어떤 무언가로든 뭐든 간에 버티기가 쉽진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 만약에 오늘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저는 요 언저리 라인 때, 그렇죠? 이 언저리 라인 때가 수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2045 정도, 2045포인트 정도를 만약에 내일 혹은 뭐 다음 주에라도 좀 깨면 그때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다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는 현재 주식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고 계속 트레이딩을 그래도 아직 시장이 이런 거죠. 이렇게 오던 시장이 일단 반등의 무언가는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반등의 무언가를 깨지만 않으면 이 구간에서는 트레이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잘 매매하기가 어려운 이런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식 물량은 없긴 한데요. 만약에 주식 물량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45 정도를 내일이나 다음 주에 깨면 그때는 손실 인정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약간 들어 올렸다가 깼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로 상승 추세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판 것이 나중에 주식이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너무 배가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래에 관한 거고 이 시점 이후는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깨는 것 같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하락했다면 매도한 것이 잘한 것이겠죠. 혹시 모를 이 반등 때문에 매도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수익을 원하는 것인지 손절이 두려운 것인지 무언가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손절이 두려운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팔기 아까워라는 심정이 더 많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다른 어떤 글로벌 시장의 이야기들을 좀 뭐 하고도 싶지만 그것들 역시도 모두 뉴스들이고 이 뉴스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현재 지수가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면 지수 하락이 나오면 이 지수 하락을 설명하기 위한 뉴스가 나오고요. 내일 만약에 지수가 급등하면 이 지수 급등에 대한 설명 뉴스들이 나와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보고 내 종목을 혹은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기에는 상당히 좀 후행적인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가 가장 핵심인 거고 지수가 오늘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고 주간 차트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거 보면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하락이 멈추고 상승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모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이 있습니다. 100원이 있는데 이 100원이라고 하면 느낌이 안 오겠죠? 제 전 재산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데 게임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이기면은 110억 줄게. 그 대신 지면 90억만 10억 너 잃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면 사실 계속 이거 저 같으면 지키는 걸 할 것 같아요. 그냥 이 게임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이면 하겠죠. 100억을 걸었을 때 뭐 한 99억과 뭐 한 110억 정도면 해볼 만 하겠는데 혹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시장은 이런 겁니다. 너 돈 100억을 그 게임을 넣어봐. 근데 1번 고르면 110억 줄게. 근데 2번 고르면 너 50억만 받아가. 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게임이에요. 이게 하락장의 모습이거든요. 하락장은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상승장은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100억이라고 해보면 1번을 고르면 너는 120억 줄게. 다만
2번 고르면 한 99원이나 98원 정도 손으로 돌려줄게. 뭐 이런 정도거든요. 이게 제가 잘 표현을 못 했는데요. 보통 계좌가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내 주식 계좌와 하락할 때 주식 계좌가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는 베팅을 하면 억울한 시점이에요. 내 돈 100원이 따도 110원 정도밖에 못 따고요. 잃게 되면 한 5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요. 이런 게임은 너무 힘든 게임이잖아요. 딴다고 그렇게 기분 좋을 것도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한 두어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잃으면 거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는 환경이 약세장, 하락장의 모습이니까요. 지금은 짧게라도 손실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보통 질문을 이제 저희도 회원들이 가끔 이제 하시면 보통 이렇게 여쭤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을 장기 보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애매한 거죠. 장기 보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될지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와이즈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와이즈 리포트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뭐 SK 하이닉스가 나왔다.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고객이 SK 하이닉스를 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SK 하이닉스 장기 보유할 거다라는 사실 질문을 하면 지금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회사의 혹은 업황의 내용들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회사의 업황과 어떤 그 회사의 미래의 무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미래. 장기 보유니까 아주 먼 미래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이걸 모릅니다.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할 수 있는 것이 리포트에 나오는 뭐 예상 실적, 그 분기 예상 실적 혹은 내년의 예상 실적 정도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보통 시장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올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 오늘 걸로 보면 단기 부진 그래도 싸다라는 타이틀이에요. 근데 여기 내용들 보면 일단 현재는 뭐 다 안 좋다, 위험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너무 싼 거 아니야? 저평가 구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매수를 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어떤 종목을 만약에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한 고객이 보유한 종목이라고 해보면 근데 보통 고객이 나 장기로 보유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한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손실 중일 때 그런 질문을 하긴 합니다. 장기로 가져가면 손실 만회하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먼 미래라는 것은 사실 알기도 어렵고 그래서 리포트들의 어떤 예상 실적들을 보는 건데요. 이 리포트가 말하는 시장 분위기는 현재 뭐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최근에는 하여튼 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뭐 반도체 뭐 고점 논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걸 떠나서 저희의 기준대로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일단 EPS가 줄어들고 ROE가 반토막 납니다. 이거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좋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좋고 저평가이고 해도 우리의 기준이 EPS가 줄어드는 회사는 보유하지 않습니다라고 라는 기준이 있으면 서로 기준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장기로 물어보면. 그리고
특히나 이런 미래 실적이 없는 회사들을 질문하게 되면 더욱더 할 수가 없죠. 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수 전과 매수 후가 있으면 매수 전에 이 회사가 내가 장기로 보유할 종목인지 뭐 혹은 뭐 어떻게 보유할 종목인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실적은 어떤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우선인 거고 매수 이후는 이 걱정을 여기 있는 거를 보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는 나의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종목을 보유한 사람인데 한 종목당 나는 한 10%씩 손실을 보면 나는 빠져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종목이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내 리스크의 어떤 관리 안에서 나는 10%라는 설정을 손실 10%라고 해놨으면 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그냥 매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라는 것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지금 이렇게 내 종목들이 많이 다 하락해 있을 텐데요. 이 종목이 장기 보유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장기 보유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솔직한 심정은 이것이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 솔직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사실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이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좀 기대는 되긴 하고 지금 팔면 손해라서 좀 아깝기도 하니 물량을 좀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좀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겁니다. 근데 가끔 주식 방송에서 보면 내가 얼마에 샀습니다라고 하면 얼마에 팔든지 뭐 얼마 오면 뭐 어떻게 하든지 혹은 뭐 몇 달 보유하고 팔든지 정확하게 귀신처럼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매우 어렵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매도 기준, 손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돼요. 기준을 정해서 이 기준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최고의 종목을 샀더라도 깡통 될 때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최고의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평가인 것인데 시장의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아까 보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아까 그 리포트 쪽의 증권사는 계속 매수 유지였어요. 계속 97,000원인데 66,000원까지 왔잖아요. 반토막 났는데도 매수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10년 정도 보면 지금 자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통.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원칙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원칙. 우리 원칙은 시장이 약세장일 때는 매매를 하지 않든지 매매를 하더라도 짧게 한다든지 소량으로 한다든지 뭐 이 정도인 것이지 지금 내가 비중이 30%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을 어디까지 가야 될지 뭐 이런 것을 물어보면 사실 이것은 거짓말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혹은 희망 고문한다든지 그래서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서로 부질없기 때문에 물어도 대답하기 어렵고 대답을 해드려도 마음 편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그것이 약세장일 땐 더욱 그렇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좀 횡성수설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장은 분명히 하락의 어떤 징후들을 미리 줬고
그 하락의 징후들 그러니까 분산들의 많은 과정들에서 나온 매물 추례이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 반등하거나 이런 경우는 좀 희박할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의 분산들이 좀 쌓이면 이 분산 이 물량이 추례되는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이 다만 2045를 깬다면 그때는 조금 아주 더 강한 매도 시그널이라고 인식하시고 아주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의 하락이 만약에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조심하고 물량을 최대한 줄이시고 손실을 인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신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상환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좀 너무 많이 말을 횡성수설했습니다. 시장이 좀 어지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